오늘은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해외 거주나 투자가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더욱 중요해졌거든요. 거주자라고 하면 한국에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비거주자는 외국에 사는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닌가요?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죠? 설명드릴게요. 요즘 특히 외국을 자주 방문하시는 분들이 문의를 해오셔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 왜 중요할까요? 세법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는 과세 범위와 세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같은 소득이라도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정확한 판정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1. 거주자 판정 기준, 명확한 기준으로 구분하기. 기본 판정 원칙. 소득세법 제1조의 2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의미합니다. 국내에 주소를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 보유한 경우입니다. 2.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재산, 상태상 183일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3. 출국 목적이 관광, 치료 등으로 명백히 일시적인 경우로 출국 기간도 거소 기간으로 계산됩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한국 회사에 다니던 직장 동료 김 씨가 미국 법인 출장을 위해 6개월간 미국에 체류 중이거든요. 이런 경우 비거주자가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동료분의 경우 한국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출장 목적이 일시적이므로 거주자로 판단됩니다. 아, 일시적이라 거주자가 아닌 거군요. 이해했습니다. 2. 과세소득 범위. 국외소득과 국내 원천소득의 차이. 거주자의 과세 범위. 거주자는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임대소득에 있는 거주자가 미국에서 근로소득을 얻는다면 두 소득 모두 한국에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거주자 특례. 외국인 거주자의 경우 최근 10년 중 거주자 기간이 5년 이하라면 국외소득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단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소득은 과세 대상입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범위.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거된 국내 원천소득에만 과세됩니다. 주요 국내 원천소득은 다음 열거한 소득이 포함됩니다. 1.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2. 국내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 3. 국내 근로제공으로 인한 근로소득. 4. 국내 금융기관 예금 이자 소득이 포함됩니다. 비교 사례. 미국 거주 한국인 A씨가 서울 아파트 임대소득 연 2천만원과 미국 근로소득 연 5만 달러를 얻는다고 가정해보면 비거주자로 판정되면 서울 아파트 임대소득만 한국에서 과세되는데 만약 거주자라면 두 소득 모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3. 세율 적용 차이. 누진세율과 단일세율 비교. 거주자 세율 체계. 거주자는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 과세 표준에 따라 6%부터 45%까지 8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자 세율 체계. 비거주자는 대부분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표를 참조하세요. 세율 차이로 인한 실제 영향. 연소득 5천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거주자의 경우 누진세율 적용으로 약 400만원 내외이고 비거주자의 경우 20% 단일세율로 1,000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 거주자의 신고 의무. 4. 신고납세 의무. 각자 다른 신고 방식. 거주자의 신고 의무.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비거주자의 신고 의무. 비거주자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분리과세 소득. 원천 징수만으로 납세 의무 종결되고 국내 사업장 보유 시 종합소득 별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2. 원천 징수 의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국내 지급자는 원천 징수 의무를 집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수자가 내국 법인이라면 거래 금액의 10%를 원천 징수해야 합니다. 신고 시기와 방법. 거주자의 경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합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소득 발생 시마다 원천 징수하고 종합과세 대상은 별도 신고합니다.
결국 정확한 판정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구분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고 중요한 세무 이슈입니다. 1. 183일 기준. 2. 가족관계. 3. 직업의 성격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잘못 판단하면 가산세나 추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 거주를 계획 중이거나 국제적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거주지 판정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올바른 판정을 통해 합법적인 절세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판정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해외 체류 기간이나 가족 상황 변화가 있을 때마다 재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